안녕하세요. 고졸검정고시 한국사 기초 강의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벌써 이제 제가 계획한 10강 중에 이제 5개의 강좌가 끝났습니다. 복습은 잘 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를 할 차례인데요. 강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언제 빈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써있지 않아요. 이유는 여기 우리가 오늘 다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한 회에 최소한 한 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도를 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쓰지 않았고요. 오늘은 이제 왕과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치만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고종하고 순종은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 고종하고 순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거는 8강 그러니까 조선시대 3번째 강의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의 태조는 이성계인데요. 고려의 그 장군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하는데 한양은 지금의 서울입니다. 조선 태조가 처음에 이제 조선을 세웠을 때에는 그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공양왕에게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양 천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정종 같은 경우는 워낙 재위가 짧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태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원입니다. 태조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태종 같은 경우는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는 지금의 이제 신분 증명을 하는 그런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남자에게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조 직계제를 시행하는데 6조 직계제는 한번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태종과 관련해서 나오는 키워드라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6조 직계제에 대해서는 옆에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왕이 있고요. 조선시대 왕 밑에 이제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6조가 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이제 합의를 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곳이 이제 의정부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 실무를 이제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그 6조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형태가 원래 왕이 이제 의정부에게 일을 시키고 의정부가 그걸 배당해서 6조에게 일을 이제 시키는 그런 구조인데 그 태종 같은 경우는 그 의정부의 권한을 좀 많이 약화시키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직접 왕과 6조는 이제 왕에게 바로 보고를 하고 이런 정치 형태를 우리는 6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이따 뒤에 문제 풀면 또 나오니까 그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병을 협상하는데 사병은 개인의 병사를 사병이라고 해요. 국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병이 꽤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병을 그 태종이 혁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태종의 이제 3번째 아들인 그 세종입니다. 잘들 많이 알고 계시고 10,000원짜리 잘생기신 그분이십니다. 그 세종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사군과 육진인데요. 사군하고 육진은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가 백두산이면 여기가 사군, 그 다음에 이 두만강 쪽이 이제 육진인데 사군은 최윤덕이라는 분을 시켜서 그 다음 육진은 김종서라는 분을 이제 세종이 이제 시켜서 이제 이 지역을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 영토로 이제 만들었고 현재의 국경선이 이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제정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은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현전을 설치했고 여기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훈민정음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쓰시마 섬을 토벌하는데, 쓰시마 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대마도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그 일본의 섬입니다. 쓰시마 섬이 이제 외구 일본 해적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어서 세종 때 이종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제 세종이 쓰시마 섬을 토벌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문종, 단종, 세조 같은 경우는 문종은 세종의 아들이고 단종은 문종의 아들이고 세조는 세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 두 왕 모두 다 이제 일찍 문종은 일찍 돌아가시고 단종 같은 경우는 작은 아버지 세조에 의해서 일찍 이제 왕 위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넘어가서 이제 성종 때인데요. 성종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경국대전은 지금의 이제 법전, 그러니까 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통치 체제가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왕 이름이 이제 성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태존이 태종이니 하는 것들은 이 왕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붙이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룰 성자, 완성했다 할 때 성자를 써서 이제 성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성종의 아들은 이제 연산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화는 사림이 4번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인데, 이 무렵에 이제 훈구라고 부르던 이제 세력과 그 다음에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맞서게 되는데요. 훈구 같은 경우는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신진사대부들,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림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신진사대부들을 말하는데, 이 사림의 선조들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 이제 칩거해 있다가 요 무렵에 이제 슬슬 성종 때 이제 등용이 되면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중앙으로. 그러다가 이제 훈구가 이제 사림에 도전을 받게 되면서 사림이 이제 크게 4번 피해를 입는데, 그 중에 2번 모사화와 갑자사화가 연산군 때 발생하고요. 중종 때 기묘사화, 그 다음 명종 때 을사사화 해서 4번의 사화가 연산군 때부터 명종 때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사화는 사림이 4번 크게 피해를 입었다, 훈구와의 정치적인 충돌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선조인데요. 선조는 굉장히 써야 할 빈칸들이 많죠. 굉장히 이제 혼란했던, 나라로 치면 거의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사건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생해요. 임진왜란이 발생해서 이제 일본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내부의 그런 불만들을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명나라를 쳐들어갈 건데, 길을 빌려달라라는 명목으로 이제 조선에게 길을 빌려달라 하니까 조선이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럼 전쟁이다 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조선 건국 이후에 딱 200년 만에 발생해요. 근데 조선은 이제 고려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 초기에 200여 년간은 전쟁이 많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국방력이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일본군에게 이제 수세에 몰리다가 이때 100원에 새겨져 있는 이순신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면서 남해 그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고, 곡창지대를 지켰다,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켰다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해요. 곡식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또 임진왜란 때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의병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의병은 국가의 군인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스스로 무장을 한 그런 군사 조직을 말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익숙한 지리를 이용해서 자기 지역에서 방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곽재우라던가 고경명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곽재우가 그 유명한 홍의 장군, 빨간 옷을 입었다 해서 홍의 장군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십니다. 또 선조 때 이제 붕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붕당은 뭐 서인이 처음에 동인하고 서인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지금의 정당과 비슷한 형태인데, 지금 정당과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붕당의 경우는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치적 색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동인과 서인이 처음에 나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광해군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고 해서 많이 친숙하고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조 이후에 임진왜란을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 이후에 이걸 정리해야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무렵에 이제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여진족이 힘이 이제 세지는 그런 상황에서 광해군은 이제 전통적으로 명나라의 편을 조선은 들어왔었지만 전쟁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원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중립외교는 그 후금하고 명 사이에서, 후금, 그 여진족이 이제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이제 정했거든요. 그래서 후금하고 명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쳐서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이제 전쟁을 이제 피하려고 했던 일종의 처세죠.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때 대동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대동법의 경우는 다음 시간에 7강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은 이제 이 중립외교를 구실로 삼아서 서인들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인조를 왕위에 세우게 되는데, 이 인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인에게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기를 왕위에 밀어줬던 사람, 그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조랑 그 서인의 경우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또 후금을 몰아내게 라고 하는 그 친명배금 정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후금을 자극하게 되어서 두 차례 호란이 발생하는데, 호란은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해서 호란인데요. 처음에 이제 정묘 호란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 호란이 발생합니다. 오랑캐, 여기서 오랑캐는 여진을 말하죠. 그러니까 후금 쳐들어왔다라는 건데, 이 병자호란 이후에는 이제 인조가 하얀 색깔 옷을, 항복을 상징하는 하얀 색깔 옷을 입고 나가서 이제 그 청나라 후금식, 여진식 그 항복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 꽝꽝꽝 그 박았다고 하죠. 그래서 뭐 피가 났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 인조의 아들인 효종의 경우는 이제 아버지의 그런 치욕 갚겠다 해서 북쪽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북벌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북벌론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고 우리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현종 때는 이제 동인하고 서인이 예속 논쟁,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인조의 그 중전, 그러니까 대비가 살아있어서 그 서로 어떤 책을 바탕으로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복 입는 문제 때문에 2차례 예송이 발생했다.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서인이 이기고 두 번째는 남인이 이겨요. 이제 남인의 경우는 동인에서 분화된 건데 뭐 그것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60점이니까요. 숙종인데요. 숙종 때 이제 환국이 발생합니다. 환국은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그 집권 정당을 한쪽에 몰아주는 그런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인에게, 나중에는 남인에게, 다시 서인에게 해서 굉장히 정치가 들쑥날쑥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숙종 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안용복이라는 분 때문인데요. 문제 푸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독도랑 관련한 문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1년에 한 문제씩은 꼭 이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안용복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숙종 때 2차례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독도랑 관련된 문제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름, 그 다음에 독도랑 관련된 거다, 숙종 때 있었던 일이다 정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종 때 이제 환국으로 인해서 정치가 혼란스러웠을 때 이제 영조, 그 다음에 그 영조의 손자 정조까지 탕평 정치를 이어갑니다. 탕평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탕탕 평평하게 해서 이 들쑥날쑥한 것을 딱 없애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영조 같은 경우는 탕평파라고 하는 어디에도 이제 속하지 않는 그런 파를 이제 키우기도 하고요. 정조 같은 경우는 뭐 당의 구애 받지 않고 똑똑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많이 펼치게 됩니다. 영조 때는 균역법이 시행되는데 균역법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왕과 관련해서 왕의 업적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단일 그 문제로는 정조하고 세종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조의 경우는 그
기출문제에 나온 그런 업적들을 좀 중심으로 정리해 봤는데, 정조는 장용영을 설치하는데 발음이 어렵죠? 장용영은 국왕의 친위부대예요. 그래서 국왕을 지키는, 이걸 통해서도 이제 왕권이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수원에 그 유명한 화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잘 지어진 그런 튼튼한 성인데요. 이때 이제 정약용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그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거중기를 이용해서 공사 기일을 되게 단축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약용이라는 사람도 이제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 거중기라는 뭐 기구를 이용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해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규장각은 세종 때 그 집현전이랑 역할이 비슷해요. 그래서 국왕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학문을 연구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네, 지금 창덕궁에 가면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10살밖에 안 된 순조가 왕 위에 올라요. 그래서 이때 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를 우리는 세도정치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도정치는 왕이 이제 정치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풍양조 씨라던가 안동김 씨와 같은 일부 힘이 있는 가문들이 정치를 독점하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또 왕의 힘은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순조 때는 홍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유는 서북민은 지금의 그 북한에 있는 평안도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때문에 우리 차별하지 말라라고 해서 뭐 큰 성도 점령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얼마 안 돼서 관군에게 진압을 당했다라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종과 순종은 세 번째 시간 8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통치기구에 대해서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요. 그 왕, 의정부, 육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남은 것들인데, 승정원하고 의금부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기구예요. 왜 그러냐면, 그 승정원 같은 경우는 왕의 비서 역할을 담당하던 그 기관이고, 의금부는 왕의 그 사법기관이에요. 뭐 왕비라던가 아니면 왕비의 가문, 뭐 그 다음에 왕의 그 뭐 일가 친척들을 함부로 이제 재판 같은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왕권 강화의 그 한 부분으로서 이제 의금부를 설치해서 큰 죄인을 다스리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삼사라고 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거를 삼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왕권 견제기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헌부는 관리를 감시하던 기구고, 그 다음에 사관원은 왕에게 간쟁하던 곳이에요. 간쟁은 뭐냐면, 왕에게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폭력을 하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왕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홍문관은 그 성종 때 설치된 기관인데 집현전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정책을 이제 연구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별명이 이제 언론기관이라고 불러요. 이 언론기관의 역할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춘추관에서는 춘추는 그 공자가 썼던 역사책에서 이제 유래한 말인데, 역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춘추관에서는 조선 왕조실록을 그 편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이성계부터 그다음 철종 때까지, 사실 고종과 순종 실록도 있긴 한데 일제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가 많이 이제 나쁘게 쓰여진 책이라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좀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책이라서, 좀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좀 그 당시의 것을 알려면 철종 때까지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은 이제 최고 교육기관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 다음 한성부는 서울을 한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앞에 한양이라고도 했지만 뭐 한성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 서울의 그 치안,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던 곳입니다. 네,
오늘 여기 그 조선시대 그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미출친 그가 누굴까요? 자, 키워드는요. 사병을 혁파했다. 그 다음 육조직계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답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세종이 실시한 정책을 바르게 고른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건설했던 거는 정조의 업적이니까 기억에 들어간 것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사군 육진을 개척한 거 맞고 그 다음 훈민정음을 반포한 거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입니다. 대동여지도의 경우는 나중에 조선 후기 무렵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광해군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하나는 고려시대, 고려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디귿이 들어간 것을 모두 지우시고요. 디귿. 그 다음에 답은 그럼 기역 니은 아니면 기역 리을이 되는데 기역 대동법을 이제 시행을 했던 거고 이제 대동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장각의 경우는 정조 때 설치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 2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조선의 왕인데요. 장경영을 설치하고 규정각을 육성하고 탕평책을 실시하고 화성을 세웠던 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답은 정조입니다. 장경영은 그 왕의 친위 부대고 탕평책은 그 각 붕당이 이제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평평하게 만들겠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왕의 그런 의지입니다. 영조 때도 물론 탕평책이 실시되었습니다. 규정각은 그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운영하던 학술 연구 기관이고요. 화성은 일단 지금의 신도시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다음에서 해당하는 전쟁입니다. 이순신 그 다음에 곽재우 사람 이름이 나오면 딱 떠오르셔야 할 것 같아요. 답은 2번 임진왜란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조선시대의 중앙 그 통치기관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대신들을 왕을 견제하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던 곳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3사를 두었다라고 했는데 3사에 해당하는 곳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의금부입니다. 6강이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꼭 제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6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